안녕하세요, 고래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 토르 망치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링을 활용하여 나만의 피제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검색을 해보니 시중에는 다양한 피제 스피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608 베어링이 들어갈 링으로 다양한 피제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 베어링의 지름과 높이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608 베어링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름이 22mm, 높이가 7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팅커캐드에 접속해서 기본 쉐이프에서 한번 원통을 가지고 608 베어링이 들어갈 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커캐드에 접속해서 608 베어링이 들어갈 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쉐이프 보면 여러분 구멍 원통 있어요. 구멍 원통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608 베어링은 지름이 22mm, 높이가 7mm라고 얘기했죠. 네, 베어링의 지름을 근데 22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차를 둬야 되기 때문에 22.25 좀만 크게 지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7. 네, 높이는 7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쉐이프에서 여러분 원통 가져오세요. 자, 원통은 테두리를 만들 때 필요하니까 지름이 26mm로 해볼까요? 지름이 26mm, 높이는 똑같이 7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만들기를 하면 베어링이 들어갈 기본 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피제 스피너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어링이 들어가는 개수로 피제 스피너를 분류하여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베어링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베어링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피제 스피너의 유형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선 베어링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오늘 만들 피제 스피너를 작업 평면에 띄워놔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형상 같기도 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피제 스피너를 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팅커캐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팅커캐드 화면에서 기본 쉐이프 보면요, 내려다 보면 포물면 있어요. 포물면 모양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포물면 모양 우선 볼까요? 여러분 포물면 모양은 마치 상같이 생겼죠. 자, 얘를 회전시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90도로 먼저 회전을 시켰고요. 근데 뭔가 조금 납작해서 좀 보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지름을 선생님은 22, 세로를 30, 높이는 그 베어링의 높이랑 같게 하기 위해서 7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키보드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볼게요. 네. 이 포물면 모양을 이동시켜서 이 링과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복제를 하고 여러분 대칭 기억나죠? 대칭을 눌러 주고요. 네, 상하로 대칭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키보드를 이용하여 도형을 움직여서 링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쪽을 이제 해봐야겠죠. 자, 똑같습니다. 자, 복제를 누르고 90도로 회전을 시킨 다음, 네, 요 도형과 이 링을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렬이 돼 있네요. 그 다음 키보드를 이용해서 네, 붙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 번 더 복제 이제 해볼게요. 복제를 한 다음 배칭시킨 다음에 도형을 키보드로 움직여서 만든 링과 맞닿을 수 있도록 네, 하였습니다. 만든 우리 도형을 그룹 만들기 하는 거 잊지 않았죠? 그룹을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혹시 뭐 여러 색이 필요하다, 원래 색을 찾고 싶다면 여러 색을 누르면 된다고 선생님 말했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사방으로 날개가 가진 피젯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형태의 피젯 스피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쉐이프 보면 원통 보이죠? 원통 한번 갖고 오세요. 자, 원통의 지름을 22mm로 하고 높이는 똑같이 7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복제를 한번 해주세요. 컨트롤 D 기억나죠? 복제 한번 해주고 그 복제된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뭘 만들 거냐면 여러분 그 달 중에 초승달 모양이라고 혹시 아나요? 초승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복제된 도형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좀 이동을 해주면 여러분 초승달 모양이 나오는 거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 좀 네, 두께를 얇게 해서 그룹 만들기를 해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초승달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링과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네, 이쪽으로 해주고, 자, 이 도형을 여러분 키보드로 이동시켜서 네, 기본 링의 원의 중심에 올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붙었죠? 네, 잘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을 그룹 만들게 해주시고요. 네 방향으로 가진 이런 바람개비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똑같이 복제를 하고 90도로 한번 회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기본 링의 중심이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링의 중심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제 누르면 네,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치 바람개비 모양의 피젯 스피너 만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선생님은 테두리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로 세로를 봤더니 70mm로 좀 크기가 큰 것 같아서 가로 세로를 60mm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두리를 만들려면 이 바람개비 모양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구멍 원통 상자 보이죠? 이 구멍 원통 가져와 주시고요. 지름을 6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을 60으로 만들어 주고 높이는 7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에 틀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원통 그냥 가져와 주세요. 원통 가져와 주고요. 자, 원통을 이번에는 지름을 한 65 정도로 해 볼게요. 65 정도로 65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똑같이 7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만들어진 원통을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두 개의 원통을 가운데 정렬해 주고, 자, 그룹 만들기를 하면 틀이 나온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아까 만든 바람개비 모양과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러면 네, 바람개비 모양 피젯 스피너가 틀을 갖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608 베어링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피젯 스피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봐주세요. 자, 화면을 보면 여러분이 만들 피젯 스피너가 나와 있습니다. 베어링의 개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그 생각한 대로 모양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쉐이프에서 구멍 원통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원통의 지름은 22.25mm로 해볼게요. 네, 지름을 22.25mm로 해주고 높이를 7mm로 해주세요. 자, 이러면 608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 원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이 구멍 원통을 복제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복제의 단축키 혹시 기억나나요? 자, 복제 단축키 컨트롤 D였죠. 자, 컨트롤 D를 한번 누른 다음 어느 정도 거리까지 키보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움직이고 다시 한번 복제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 저는 복제 단축키 모드였어요 하는 친구들은 왼쪽 상단 보면 요거 보이죠? 요 마우스로 요 버튼을 클릭하면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거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큰 피제 스피너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큰 피제 스피너를 만들고 싶은데,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 사이의 거리가 길면 우리 손 안에서 그 피제 스피너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리를 너무 많이 두진 않았고 이 정도면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거리로 정해서 네, 복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복제를 다 했으면 이 세 구멍 도형을 그룹 만들기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이제 회전을 해 볼게요. 먼저 복제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복제 한번 눌러주고, 자, 회전은 한 60도로 해 볼게요. 지금 회전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한 번만 컨트롤 D를 눌러보면, 네, 중심이 똑같은 구멍 원통 덩어리들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선생님 60도로 했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각도로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고요. 한번 30도로 회전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30도로 회전하면 네, 지금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 원통이 지금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베어링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한번 45도로 한번 회전해 볼게요. 복제 눌러주고, 자, 45도로 회전하면 네,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네, 이 형태로도 여러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은 그냥 60도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 물론 45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7개의 구멍 원통을 여러분 그룹 만들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구멍 덩어리가 들어갈 큰 틀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크기를 볼게요. 크기를 보니 지금 가로가 84.25mm, 세로가 75.82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장 큰 변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4mm가 가장 크니까 그냥 지름이 90mm인 큰 원통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을 90mm로 설정을 해볼게요. 90mm로 설정해보고, 높이는 아까 7이었죠. 높이는 아까 7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겹쳐서 그 도형을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자, 만들어진 도형을 이제 기존의 도형과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 어딘지 알죠, 여러분? 자, 가운데 정렬을 누른 다음 가운데 점을 찍으면 두 도형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다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그룹 만들기 기억나죠? 그룹 만들기를 누르면 네,
지금 베어링이 7개가 들어갈 수 있는 피젯 스피너를 다음과 같이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피젯 스피너는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이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기본적인 링 5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연결고리로 지금 상자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요 상자 말고도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여러 도형을 기본 쉐이프에서 찾아봐서 연결고리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링을 만들어야겠죠. 기본 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멍 원통 가져오시고요. 자, 지름은 22.25mm로 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7mm로 할게요. 그냥 원통 가져와 주세요. 자, 원통의 지름이 26mm, 높이를 7mm로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 주고 가운데 점 찍어 주세요. 자, 그 다음 그룹 만들기를 해주면 기ục08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링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죠. 기본 링을 가운데에 두고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까 상자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만들 때 꼭 상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 도형 중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이걸로 만들면 재밌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도형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장 기본이니까 상자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의 가로 세로는 20으로 아까 하려다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서 10으로 줄일게요. 상자의 가로 세로를 10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기본 링의 높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는 7mm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겠죠.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지금 가운데 정렬로 붙이기만 할 건데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하려다 보니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키보드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도형 움직일 수 있죠. 자, 링에 닿을 수 있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세요. 이거 너무 붙인 것 같고요. 이거 너무 떨어진 것 같죠. 네, 이 정도면 붙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붙여주시고 두 도형을 그룹 만들기 해주세요. 원래 색이 궁금해요 하시면 여러 색 요거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선생님 뭐 할 거냐면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대칭을 이용해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는 컨트롤 D였죠. 컨트롤 D 누르고 여러분 우측 상단에 대칭 있어요. 이 대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좌우 대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도형 이동시키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딱 겹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면 여러분 화면을 확대하면 마우스 스크롤을 굴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된다고 했죠. 자, 화면을 확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새 도형을 그룹 만들게 해주세요. 자, 원래 색이 궁금하면 여러 색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이 형태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누르고요. 자, 누르고 선생님 90도로 한번 회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회전해 보면 원래 의도하던 모양은 아니었지만 이 자체로도 피젯 스피너는 될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위도 없고요. 가운데 이 빨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돌리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모양을 그냥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복제된 이 링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완전히 겹쳐지는 것 같죠? 자, 겹쳐지는 거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복제 누르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날개가 달린 마치 로봇팔 같이 생겼죠? 로봇팔과 같이 날개가 달린 피젯 스피너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피젯 스피너를 참고하여 팅커캐드로 구현할 수 있는 피젯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피젯 스피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영상에서 본 것은 예시로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